오늘은 일본 직하 지진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늘 말씀드렸어요. 한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직하 지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어제 저녁에 5.9 정도로 계산되는 직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이 지진에 대한 수치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치를 국제적인 표준을 안 쓰고 지네 나라 기준으로 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항상 일본이 얘기한 거 가로 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도 다시 쓰고.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5.9 정도 지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같은 거의 7에 가까운 지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이구. 그래서 일본은 저 지진 단계를 10단계로 나눠놨습니다만 8, 9, 10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단계고 7단계가 거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5.9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는 엄청 센 건데. 엄청 센 거예요. 거의 임계치까지 간 건데 문제는 이게 도쿄 도쿄? 바로 밑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네. 작년부터 이제 도쿄 직하 지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지금은 진앙이 깊다. 150km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80km던데. 지금은 80km로 올라왔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마그마 뜨거워서 화재 얘기 있었잖아요. 네. 자,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도쿄, 일본 열도 밑에서 뭔가 마그마 활동들이 지표로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증거고요. 저게 이제 15km 내외로 들어오게 되면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푹 주저앉는 아이고. 수도 직하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수도 직하 지진의 무서움은 뭐냐면 도쿄가 수도 직하 지진이 일어나면 그 푹 빠진 자리로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고 이 뜨거운 바닷물이 뜨거운 용암하고 부딪혔을 때의 폭발을 생각하면 이거 원폭, 수폭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아이고. 이 수증기들이 한꺼번에 이게 닿게 되면 네.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지하철이 중단되고 수도관이 파손될 정도면 진짜 큰 엄청나게 거지. 큰 지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러한 잔 여진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번, 수천 번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수도관 파열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외향적으로 부딪힐 게 없는데 태풍이나 이런 외부 요인이 없이 그마만한 구조물이 부서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일본의 건축물과 구조물들은 굉장히 심각한 피로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지진이나 큰 태풍 한번 딱 때려주게 되면 이제 일본의 SOC는 이 복구 불능 사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지. 문제는 일본에는 그럴 만한 땅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구도심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아예 이전을 해서 신도심을 지어야 되는데 일본 안에는 그만한 용지가 현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고야. 그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쪽이 아니고 저 반대쪽 태평양 그렇죠. 쪽이죠. 네. 예.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태평양 판 쪽은 우리 쪽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에 현저하게 떨어졌다. 저쪽에서 5를 때렸는데 우리 쪽에서 1 정도 관측이 됐다. 그러니까 만일에 대지진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한반도 쪽 어떤 지각에는 영향을 덜 미치고 그 영향이 전부 다 말하자면 지금 이 일본의 동남부 도쿄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그 판들 쪽으로 에너지들이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우리하고 일본하고 판이 뭐 많이 다르니까. 우리는 아예 이제 대륙판 위에 얹어져 있는 거고 저기는 판에 네. 아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이제 필리핀판과 그 태평양판과 대륙판의 삼각구도 안에 딱 그 중심에 올라가 있는 거고 이 삼각점이 만나는 부분이 도쿄 앞바다예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는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방비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하나.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게 없고 만일 우리가 걱정하는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일본의 국가로서의 기능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80km까지는 온 겁니다. 네.
지금 저희 대화방 안에 채팅방 안에 이제 일본 동경 거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침에 잠깐 채팅을 했는데요. 네. 진짜 무서웠다 그래요. 음. 최근에 지난 한 7, 8년 동안 겪어본 중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공포감은 어마어마할 건데 지금 이제 이거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다시 또 고투 트래블을 시작했거든요. 돈 줄 테니까 그게 되나? 놀러 댕기시라고. 어? 그게 되나? 내수를 살려야 되니까 돈 좀 더 찍고 고트 트래블 하자고. 다만 이제 고트 트래블로 수혜를 보는 티켓 업체나 이런 게 이제 스가 친구가 아니고 기시다 후미오 친구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아, 정치 자금이 진짜.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일을 벌리는 거예요. 요 테마에. 그 일본 정부가 지금 수도 직하 지진, 이 도시 바로 아래서 일어난 지진, 요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 향후 30년 이내에 이 수도 직하 지진이 70%의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아니 내일 일어나도 30년 아니고 그렇죠. 30년 후에 일어나도 근데 30년 70% 아니에요. 이상 확률이면 거의 온다는 소리잖아. 거의 100%지. 네. 그래서 응? 이 규모 7의 대지진이 있을 거다. 70% 확률로 이렇게 이 지진조사위원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이미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잖아. 이민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근데 나라 이제- 많이 가서 살죠. 근데 문제는 이 우익들이 그렇게 한국욕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왜 올라고? 우리나라 왜 오겠다 또는 누가- 우리나라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욕이나 하지 말든가. 심지어 한국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한국인만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시다 후미오의 또 발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 가 이 새끼야. 오라 그래도 우린 안 가요. 불안해서 못 왜 가 가 지금. 거기? 있는 사람 니네가 뭐 노릇하는데. 방사능을 제대로 하기로 했어. 코로나를 제대로 하기로 했어. 지진 화산 대비를 제대로 하기로 했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정말 생각보다도 너무 끔찍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일본의 경제 상황도 이제 거의 뭐 막판에 가 있는 거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금 다음 선거를 이길까 그 생각만 몰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모든 기사가 지진 기사가 나는 게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가 헤드라인으로 올라와. 그러니까. 지진은 알 바가 아니고 자민당 정권이 위험하다.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서 자민당 정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선대본부장 내지는 앞에 얼굴로 고노다로를 내서와야 된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은 뭐 고노다를 하려고? 총리를 뽑았어야지. 그렇지. 홍보국장으로 왜 세운? 그러니까 기껏 선거해갖고 뒤통수 쳐가지고 지네들이 고노다로를 떨어뜨리고 홍보 담당 역으로 규모를 네. 축소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고노다라를 앞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고노다라한테 중책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자민당 승리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지. 그놈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고노다라가 과감하게 탈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이시바 하죠. 시게루하고. 하겠습니까? 가만 기다리면 자기 철 떠오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윤석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여기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구수를 하잖아. 각오하고 에이 대통령도 9번 도전하면 언젠간 되지 않겠어? 그때까지 열심히 똥꼬에 침이나 놓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놈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개혁의 의지를 가져야 돼. 이 모든 게 아베 스가의 지난 10년 집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바꿔낼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국민이 먼저 관심이 없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의 재난이 나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진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주일간 조심하라고 네. 기사에도 왜냐면 나오고 있고. 수도 직하 지진인 경우에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안 빠져나가요.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겠지.
흔들리는데 진앙의 깊이 그리고 강도가 점점 더 상승한다고 치면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소개령을 내려줘야 돼요. 안 근데 내리겠지. 도쿄 같은 지역에서 소개령을 내린들 그 엄청난 인구를 어디로? 어디에서 수용을 할 거야? 도망을 갈래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인 빈 거거든. 땅이 있나 거기? 없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농촌 지역으로 가봐야 이미 산사태로 뻘밭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맞다. 태풍도 왔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호, 18호가 크로스를 해갖고 거대한 슈퍼 태풍으로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입장이라 일본은 정말 난국이다. 상황이 난국이다라는 얘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번 주 방송은 네.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슈퍼챗 힘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별달처럼님 아프리카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냉정하게만 생각하려 그래도 일본이 저러한 재난이 생긴다고 좀 인도적인 조치도 필요할 거고요. 또 거기에 가 계신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면서 어찌됐거나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큰 재난입니다.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 저들이 지금에 있는 위기 상황 하에서도 국민에 대한 안위가 전혀 없는 점. 지네들의 정치 논리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린 점. 그 정말 네. 아빠의 힘당하고 똑같다 하는 짓거리가. 절대 정치가 국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아이고 씨 갑자기. 네. 흥분했어요. 네. 배신 행위이기도 하고 매국 행위인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이러한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오늘 했던 방송들 쭉 이렇게 쭉 이어보시면 안타까운 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국뽕 찼던 미래를 생각했고 정말 걱정스러운 나쁜 예까지 보셨으니까 우리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고 지사를. 예, 왜 앞으로 확실한 승리. 지금도 이기는 건 마찬가지지만 왜 확실한 승리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지지율을 몰아줘서 개혁 저항 세력들을 억누를 수 있게끔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일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럼요. 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전투적인 마음으로 임해 그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치지 마. 야, 절대 지치지 마시고 이제 정치는 생활이에요. 네. 그럼요. 송작가 TV를 통해서 그나마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사를 이해하고 팩트를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다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